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죠.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0.03, 나스닥이 마이너스 0.36, S&P 500이 마이너스 0.16%. 어떻게 보면 약 보합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불확실성, 소위 말해서 악재 정도가 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첫 번째가 다른 것보다도 자, 미국에서의 이 부채 한도 증액, 이것이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하는데 이게 이번 달 말에 끝나지 않으면은 6월 1일부터 여기에서 상당한 경제 쇼크가 올 거다, 이렇게 옐런 장관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이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7월 달까지, 이게 6월이 아니라 7월 달까지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여기에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미국 의회 예상국 여기에서 말이에요. 디폴트 시한을 아마 7월까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주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리스크 요거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한 번 요번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몇 번씩 이 부채 한도 증액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이 부채 한도 증액 전에 우리가 셧다운이라든가 연방정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걱정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확실해져야지 어느 정도 조금 좀 증시가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경기 침체, 이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경제 지표. 이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것을 보면은 아마 하반기부터 상당히 침체가 될 이러한 예상이 나오면서 투심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다우지수 차트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수가 힘을 못 쓰고 음봉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음봉, 양봉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빨갛고 왜 이렇게 검은가? 이게 양봉이라는 것은 빨간 거고 음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봉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게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음봉은 또 매수세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음봉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음봉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은 아마 이번 주에도 주가가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 경제 지표. 자,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나온 것을 보니까 5월 달에 소비 심리 지수,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것이 말이에요. 예상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예상은 한 63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게 57.7이 나왔어요. 자, 이게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상치가.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향후에 이 경기가 뭐 이렇게 그 좋아지면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을 늘릴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할 거고, 향후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 지출을 줄일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심리, 이게 위축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그 각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경기가 나빠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매월 들어오는 이게 수입, 뭐 우리가 이제 뭐 급여를 받던 뭐 이런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여기에서 전망, 이거 인플레이션 전망도 예상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3.2%로 나왔는데, 야, 이거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 2008년, 이게 2008년이면 금융 위기입니다. 6월 2일,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런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그 경제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거기다가 또 부채 한도 증액, 이거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상당히 그 미 행정부하고 그리고 또 의회하고 이렇게 그 부딪히면서 상당 기간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 또 여기서 국채 가격이 여기에서 굉장히 그 또 들쑥날쑥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그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여기에서 자금 이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식이라거나 이런 거고,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국채 이런 것들. 그 국채로 몰리면은 국채 여기에서 금리가 또 굉장히 낮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거기에다가 이 지방은행이 조금 좀 그 위기가 안정될 것 같았는데, 이 지방은행 여기에서 이제 중소지방은행이죠. 지방은행이 다시 주가가 또 다시 하락이에요. 보니까 뭐 팩웨스트 뱅코크 같은 경우에는 1.5%나 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지방은행 위기가 또 재점화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러한 걱정이 또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채 한도 증액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시장까지 흔들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또 지금 뭐 부채 한도 증액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서 그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악재 속에서 연준의 연준 이사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굉장히 그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굉장히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게 매파적인 이러한 그 행동이고 발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를 뭐 낮춰야 된다 이런 것은 온건이죠, 온건. 그래서 비둘기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뭐 미셸 보민 이사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경기 지표가 이 경기 지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것에 확실한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은 추가 금리 인상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악재가 두 개가 있어요. 국채 여기서 바로 부채 한도 증액, 미국 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이거가 또 있는데다가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연준 이사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 그러다 보니까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그 경적에 지수,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전체가 하락하는 이러한 그 양상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우리 증시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더 훑어보죠. 뭐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이게 보면은 다우 지수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이네요. 자, 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락한 것이 1.02% 하락을 했어요. 지금 여기 떨어진 것이 지난 한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지금 보면은 5거래일 연속 음봉이죠, 그죠? 아까 미국의 그 다우 지수도 보면 5일 연속으로 음봉이었어요. 이 음봉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투심이 약화되면서 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2% 하락한 2475.42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또 4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또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도가 2,475억 그러니까 매수해서 이날은 또 매도로 전환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증시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떨어진 것을 보니까 이것도 지난 일주일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죠. 그만큼 지수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락한 것이 2.67% 이렇게 하락하면서 822.43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뭐 미국 증시 설명 쭉 해드렸지만은 미국의 부채 한도 이게 문제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거기에다가 또 지역은행의 불확실성 이런 것이 결국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게서 좀 이렇게 하락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돼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여기에 동조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특히 제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서 경기 침체죠. 이 경기 침체. 자, 이것이 경기 침체가 되면 우리는 수출을 해야지 돌아가는 국가예요. 수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경제 지표 쪽에서 GDP 경제 성장률 보면은 수출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출 우리가 이제 국민 여기에서 소비죠. 소비. 국내 소비.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정부 지출.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우리는 국민 소비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 국민이 총 인원이 5천만 명이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데는 3억이 넘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도 높고 우리는 소득이 미국 아직까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이 국민 이 소비 가지고는 경제 성장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수출 이것이 돼야지 경제 성장이 되고 또 여기에서 또 정부에서 급하면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결국은 경기 부양책을 쓰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제일 우리한테는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맥을 못 쓰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2차 전지.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악재가 터졌습니다. 2차 전지. 이게 2023년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게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상승세를 끌고 간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다 조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바로 여기에서 증권사 오래간만에 증권사에도 매도 레포트가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투심이 또 이게 바짝 얼어붙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무래도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한 매수의 주축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에코프로 전 회장이죠. 구속이 됐죠. 에코프로 전 회장이 2년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 여기서 끝나고 나자마자 여기서 구속되는 이러한 상황,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락한 것이 20.35%나 급락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주식도 함께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러한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미국의 4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있어요. 자, 소매 판매가 얼마나 이게서 더 증가가 됐느냐 아니면 하락이 됐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또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또 이게서 소매 판매 지표 이거에 또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19일에서 21일까지 여기에서 그 G7 정상회담이 있어요.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이것도 또 개최가 되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과연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온가? 자,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하고 상당히 그 사이가 안 좋죠. 미국의 입장에 듣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중국하고도 또 이상하게 또 여기에서 상당히 그 반중에서 중국에서는 반한 정서가 여기에서 대두가 되고 또 우리도 여기에서 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또 거기에 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 대통령이 언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이번 주에 아마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드렸듯이 2차 전지 지금 아마 이번 주에도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그 조금 좀 약세를 보일 그러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많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뭐 부채 한도 문제라든가 또 경기 침체라든가 뭐 지역 그 은행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급함. 이게 주가가 뭐 그렇다고 뭐 막 그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주가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뭐 올라왔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 1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금 좀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만은 만에 하나 주가가 이게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매수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 야 이거 팔고 말이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조금 좀 관망 모드로 있으면서 기회를 갖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장중에 무료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이에요. 괜히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뭐 돈 주고 방송 듣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제 방송을 들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들으면서 여기 보면은 원스리닝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4월 달에 한 달 동안 한 1,40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분이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도 뭐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럼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스마트폰에서 먼저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그 카페가 있어요. 먼저 카페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여기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카페를 누르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카페에 오시면은 뭐 당연히 카페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여기 누르면은 저기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뭐 계속 그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안 내는데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그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 카톡방에서 제가 그 매수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거 올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무료 리딩을 이렇게 그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 리딩.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 유료 리딩을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88만 원의 회비를 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무료 공짜로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데 이 방송 내용은 대개 보면은 월 한 달에 뭐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을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종목을 고를 줄 아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여기에다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 후에 제 무료 방송을 따라하면 이렇게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또 이게 원칙을 가지고 매매 기법으로 이렇게 그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지 뭐 그냥 사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뭐 점쟁이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대로 기본 원리를 잘 따라하세요. 그러고 영상을 보다가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요게 말이에요. 41가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한 10번 정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뭐 비유를 많이 하는 게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뭐 책가방 가지고 학교나 왔다 갔다 시계추 마냥 그러다고 대학 가는 것이 아니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노력하는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종목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그 차트도 공부해가지고 매수하기 전에 여기에서 어떠한 그 충분한 그 회사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매매할 그런 그 기업에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95%는 이 부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이러면서 결국은 손실이 발생이 되죠. 이분들은 공부 안 하고 그냥 귀동량 남한테 이게 종목을 그냥 받아요. 뭐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뭐 이게 어떤 종목을 사면은 좋습니까? 뭐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런 여기에서 얄팍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보고 결국은 퇴출되죠. 돈이 다 매도 저기 잃어버리니까 퇴출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폐인이 돼버려요. 그 가지고 있는 돈 다 잃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폐인되는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여기에서 고통 속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5%에서 5%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지고 돈 다 잃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예. 자기가 그 투자할 아니면 매매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고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그 회사의 내용을 소위 말해서 재무 상태를 다 파악을 하고 저평가 우량주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사면은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10,000원에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재무제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 이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 그거 보면은 이게 공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수 매도 시점 언제 사서 언제 파는 시점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 추세 매매 요거 할 수가 있고 이러면은 이거 배우면은 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 300만 원 수익 낸 거를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저평가주에 묻어두면은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달 이게 500씩 벌고 이렇게 또 투자해서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주식 투자의 공식이에요. 요 공식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세요. 이게 구구단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만 외우면 한 달에 500은 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목 개수를 줄여라. 종목 개수를 3개 이내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종목 개수가 이렇게 50개, 100개씩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뭐 어떻게 사야 되느냐,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만 여기에서 그냥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목 개수 늘리지 말고 종목 개수를 이렇게 3개. 요거가 종목이 3개잖아요. 그죠? 3개인데도 1억 원어치 샀어요. 근데 2,200만 원의 수익입니다. 22%예요.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이 종목에 대해서 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세 종목을 샀어요. 7,500만 원. 여기에 12%예요. 900만 원이나 수익이 났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저평가주 선택을 해가지고 사서 또 이렇게 매매하니까 이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면서 월 한 달에 500, 300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절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매매 기법입니다. 원칙이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여기에서 눌림목에 사야 돼요. 그리고 CCI라든가 RSI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뭐 엔빌롭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분할 매수라고 그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이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반등이 나오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근데 또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아셨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노랫가락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요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 카페. 여기 카페 보면은 이게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벨소리 알람 소리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에코프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죠. 이거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 밑꼬리, 소위 말해서 이게 밑꼬리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아요, 꼬리. 이 밑꼬리를 잡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종목이 태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번 보죠. 태광.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재무제표. 자, 21선 우상향.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기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서 눌림목이라는 건 CCI가 과매도 구간에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런 위치에서 샀으면 다 수익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샀으면은 이만큼 수익일 거고 여기에 샀으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수익이 났을 거고 여기에 샀으면 여기 수익. 여기서 하면 여기 수익. 그죠? 이 과매도 구간 CCI9. 지금 요것도 막 과매도 들어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에 이 과거를 봤을 때 매수하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위치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랬죠. 그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분할 매수.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월 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죠? 여기에 이게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제표 이거는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는 꼭 봐요. 매매를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간에. 이게 보면은 딱 봐야 될 거는 뭐 몇 개 안 돼요. 이 두 가지야.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여기에서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0.95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죠? 3보다 훨씬 작죠. 그다음에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은 고평가 국면인데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그리고 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13.01, 뭐 10보다는 좀 크죠.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건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장기로 보유한다. 그래서 장기로 보유하면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찾는 거라 그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를 해요. 우리는 매매라는 것은 여기에서 적당선에서 사서 올라오면 적당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이것을 종목수를 교체해 가면서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월 한 300에서 500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 이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적당선에서 오면은 그냥 수익 내고 나오고, 또 새로운 종목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매매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태광의 매출이 보니까 1884억, 1850억, 그다음에 2497억, 3135. 조금 좀 옆으로 행보 2년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또 이렇게 주가가 아니라 매출이 상승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또 이렇게 증가가 이렇게 쭉 135억, 454억, 640억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나느냐,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굉장히 많이 나네요. 여기 보니까 20.43%.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요거가 9.75%.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게 주가가 17,550원이죠.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에서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20,086원, 086 이렇게 나눠주면은 0.87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17,550원입니다.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서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748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에 10.4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매매를 해야죠.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거, 자기 스스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 남한테 뭐 이거 얼마에 사요?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는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러한 매매 기법을 터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습득한 다음에.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리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실전 매매, 이게 3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나누라 그랬어요. 이게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그 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셋으로. 1차 매수가 40%, 4, 32, 1,200만 원. 이렇게. 2차 매수가 30%, 3, 3은 9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3차 매수가 30%, 3, 3은 9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할애를 해놔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이게 1,200만 원. 그 1차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그 쭉 올라가요.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뭐 더 이상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쫙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너무 욕심내서 한 번에 다 사버리면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되면은 손실이 커가지고 손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분할 매수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사버려요. 원샷 원킬 이렇게. 자, 그리고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여기서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럼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죠. 2차 매수. 이게 2차 매수.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예. 3차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세 번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주가가 내려오는데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그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 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쫙 땡겨 올라가요. 이 올라갈 확률은 85%입니다. 이게 85%가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에서 절반, 그 다음에 플러스 10%에서 전량 이렇게 그 매매하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올라갔을 때 얘기지. 또 이게 세 번이나 분할 매수했는데도 내려온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번에 매수했는데도 내려온다.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이때는 뭐 여기서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손절하고 나오세요. 여기서. 괜히 이거 뭐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리면은 이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안 사잖아요.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는데 눌림목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월 500만 원 이상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그 추천을 해가지고 또 이러한 그 종목을 또 이렇게 그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 이게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 종목 중에서 굉장히 그 급등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태광하고 그다음에 KC피드라는 회사 있어요. KC피드. 자,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KC피드. 자, 주가가 21선 우상향. 여기에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쭉 올라왔다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이 눌림목이 이렇게 있는데 CCI9이 과매도.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온다. 손절. 이러한 원칙만 달달달달 암기하세요. 제가 노랫가락으로 해드렸잖아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CCI, RSI 네, 여기에 그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 엔빌롭이 여기 있어요. 엔빌롭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로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